자, 지금 저랑 같이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문제를 읽자마자 달려들듯이 빠르게 문제풀이, 즉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아이 있죠? 이럴 때 학부모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와, 우리 아들, 딸 수학 잘하는구나. 그동안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있다? 라고 흐뭇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요, 전 이 상황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뷰티풀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아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현실적인 대답과 정답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주어진 문제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푸는 아이를 집중력과 도전의식이 좋다고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테죠? 네, 물론 평소 잘 풀던 단순한 연산 문제나 교과서 수준의 단순한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요, 아이 수준보다 어려운 문제, 평소에 잘 풀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 사고력이라던가 문장재 같은 평소 어려워하던 유형을 접할 때도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달려든다면 사실은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행동은 수학 공부의 기본 자세로서 잘못된 행동이고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엔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라도 끄적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그 행동이 쉽게 포기하는 행동의 조짐이라니 지금부터 조금은 심각하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문제에 달려드는 때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너무 잘 알겠어서 술술 풀려서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됩니다. 칭찬해 주세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일단은 손부터 움직이는 것은 수학 문제의 본질인 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 전략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문제를 풀어 답을 내야 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그렇게 달려들었다가 어찌어찌 풀어서 답을 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많은 아이들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음에 대부분 이렇게 해서는 안 풀립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못 풀겠다 별표 또는 답지를 보죠. 이때는 제가 정말 수년간 아이들 옆에서 관찰하면서 교정해 주었던 바로 그 순간인데요. 생각해 보아야 할 수준의 문제는요, 절대 바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도 그런 아이의 행동을 보면 저처럼 저지하셔야 해요. 초등 때 달려드는 습관이 든 아이들은 중고등 때에도 그 습관을 못 버리거든요. 수학 공부는 문제풀이 전과 그 순간 이후의 3박자가 단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살짝 비교해 볼게요. 영어는 명시적인 학습 단계인 초등 고학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초등 저학년까지는 듣고 읽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챕터북 원서를 읽는데 읽기 훈련을 하기도 전에 거의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난 후 책을 읽으면 아이가 과연 그 학습 과정을 지루하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준비 과정에서 쉽게 지치겠죠? 영어는 언어인 탓에 사전 준비 없이 듣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맥락 안에서 습득으로서 배움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그런 공부 방식이 권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수학은 달라요.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개념을 학습하고 또 적용하는 문제풀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배운 대로 풀어보는 확인의 의미를 가진 풀이가 이루어져야 하죠. 풀이 이후에 사실 제대로 풀었는지 다른 풀이 방법은 없는지 등의 피드백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니 일단 패스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 삼각형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질들을 가진 것이 삼각형인지를 먼저 배우고 때로는 어떤 도형이 왜 삼각형이 아닌지도 배우죠.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과정을 직접 해봄으로써 우리 아이는 여러 도형 사이에서 삼각형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응용된 문제들로 삼각형의 성질을 더 견고하게 익힐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수학은 문제풀이 이전에 사전 이해 단계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 우리는 그 과정을 개념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에서는 이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아주 간단한 정의 정도만 익힌 다음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초등 기본 수준 교과서 정도는 이 정도로만 익혀도 문제풀이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혼자 선행을 하거나 예습을 할 때 문제풀이로 시작해도 별 문제가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제대로 된 수학 문제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많이 풀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한 문제만 기억에 의존해서 풀어내고는 수학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죠. 그러니 일단 우리 아이가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문제가 그래도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문제 같은데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일단 한 템포 천천히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어떻게 풀어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끄적거리면서 눈으로 확인하며 정리도 합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나중에 고등수학으로 가면요, 이런 연습을 일부러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 고등수학 전문학원들에서는 문제 전략, 해석을 따로 적고 고민하는 연습만 시키는 특강이 따로 개설될 정도입니다. 그때 가서 전혀 없던 습관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습관만 들이면 나중에 그런 특강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문제풀이보다 개념 이해에 더 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하나,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기보다는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주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습관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주의하실 점, 아이의 수학 공부 역량,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이런 여유도 가져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분량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에 쫓긴 아이는 생각하고 말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싸움이 아이들에게 달려드는 습관을 은연중에 만들어준 것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